주식은 이 제일 강한 이 3파 상승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면 조금 기계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싸졌을 때 아주 무모하게 용감하게 샀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왜 싸지느냐?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야 되느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 투자는 주식은 심리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이미 많이 올랐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 200일선, 그러니까 뭔가 저항선을 좀 뚫고 위에 안착하는 느낌?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 강하게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아래에서 바닥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이 부분, 네. 이거를 인정하면서 주식을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라. 그리고 다시 떨어진다면 살이라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일반인 그 아마추어 우리 업계에서도 아마추어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들은 제가 보니까 저희 업계에서 정말 주식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언제 매수를 하나 봤더니 바닥 쳤네, 올라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헤드 앤 숄더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머리가 나오고 어깨가 나왔을 때 이미 바닥에서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들어오더라고요. 바닥이 아니라. 예, 바닥에서 저 같은 하수가 이제 계속 여기가 바닥이겠지 막 사는 사람이고요. 진짜 고수들은 박전무 이제 바닥 친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무릎에서 올라오는 무릎에서 막 사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장주도 1파 상승이 있고 2파 조정이 있고 3파 상승이 있잖아요. 이 3파가 2파의 고점에 물린 사람들 매물을 막 소화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그 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막 팔고 있는데 막 여기서 사고 있어요. 무섭게 전 고점에서 지금 사는데 그 선수분이 하는 얘기가 주식은 이 제일 강한 이 3파 상승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1파, 2파, 3파 여기가 어떤 지점이냐면 소위 윌리엄 오닐의 그 성장주 투자법에 보면 컵 위더 홀더, 예, 코뿔소 모양 딱 컵 홀더고 저희 이제 제 주식 스승은 이게 코뿔소의 코 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난 바닥에서 나는 이 가격에서는 절대 못 사. 그러면 계속 아마추어로 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려고 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면 조금 기계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뭘 가지고 하냐면은 이미 가지고 있던 많은 주식에 그러니까 물렸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 고점 대비 뭐 60%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예. 그때 바닥에서 못 샀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 지금이라도 물을 타야 돼.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해야 돼. 혹은 물을 타야 돼.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뭐 네이버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이버를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표현을 최근에 드렸는데 아니 강남에 46억짜리 아파트가 15억 5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사야죠 뭐 예, 삼성동 아이파크 아니면 제가 옛날에 이제 네이버는 강남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남역 근처에 이제 무슨 뭐 유명한 아파트 많아요. 무슨 프로지오 뭐 네, 그런 아파트가 44억인데 15억 5천이면 사야 되겠죠. 지금 벌써 이제 20만 원이 넘어서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매매할 때는 쉬운 게 그 주변 시세 보면 아니 저 아파트 저 정도면 30억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금매 나온 거 뭐 또 이게 경매 가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은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기준이 네, 몰라서 저 위에서 샀다가 떨어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싸졌는데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우리도 챗GPT 같은 거 보여줄게. 그러면 네이버가 과연 할 수 있을까? 99년 2000년도에 야후 그 다음에 구글 나오면서 이 검색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때 우리나라에서 토종 네이버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저력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챗GPT 영어로는 물어보면 이제 잘 대답이 나오는데 한글이나 우리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하면 지금도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대답이 나온다잖아요. 2022년까지만 학습이 돼가지고 학습이 돼가. 23년에 일어난 일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네이버에서 딱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챗GPT 3.0보다 3,600배인가 6,400배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아하. 한글 데이터를. 예,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딱 내면서 그러면 그 다음 이런 챗봇으로 검색하는 이 새로운 시장이 열려도 네이버는 여전히 굳건하게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여러 가지 투자, 미국의 포시마크 인수했을 때도 주가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시마크도 제가 딱 공부를 해보니까 106달러 하던 거 17달러가 됐을 때 싸게 헐값에 샀네요. 밑에서 딱 사온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옛날에 IMF 때나 이럴 때 많이 털렸는데 네이버가 미국 가가지고 포시마크를 딱 헐값에 사온 거예요. 그걸 겨우 1조 7천억인가 8천억에 사온 건데 아니 저거 적자나는 그 사와도 돼 하는데 그 포시마크의 그 미국 CEO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이버의 이 전자상거래랑 이런 기술을 접목을 했을 때 2024년도에 흑자 전환할 것 같다고. 그 엄청난 뭐 8,600만 뭐 이렇게 그 유저 이런 걸 갖춘 그런 플랫폼을 인수해서 또 하는 부분 이런 걸 저런 걸 따져보면 네이버는 일단은 올해 최소한 28만 원은 회복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잘 되면 그리고 내년에 금리마저도 뭐 2%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거의 40만 원대까지도 내년에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거 바닥에서 나는 못 샀는 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도 사야 되겠네. 얼마까지 오를 수 있겠네. 요렇게 본다. 예, 관점을. 네. 그렇군요. 참 이러한 그 심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약자의 마인드로 좀 중무장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 마인드, 투자법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모든 부동산, 주식 사실 때 중요한 게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평생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싸게 산다. 예, 저같이 이제 하수 같은 사람들도 그동안에 이 업계에 살아남은 이유가 저는 무섭고 싸졌을 때 아주 무모하게 용감하게 샀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느냐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싸졌을 때 왜 사람들이 이 싼 주식을 왜 못 사냐면요. 그 원인 분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오래 갈 거야. 예, 싸게 만든 그 자산 가격을 싸게 만든 원인 분석에 너무 치중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이 0.6이 깨졌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안 좋게 보신 분들이 2차 팬데믹이 남아있어. 그렇죠. 네. 야, 과거 박전무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 얘기해 줘 볼까? 그때도 1917년, 18년도에 2차 팬데믹이 엄청나게 왔었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말씀 맞았어요. 근데 2차 팬데믹이 오는 와중에 주가가 3천 가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금리와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효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저는 그 아까 패자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패자가 아니라 이번에 내가 제대로 배웠네. 예. 주가가 모두가 좋다 했을 때 약간 거품일 때도 주식을 사보신 거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주가가 싸진 것도 보셨잖아요. 네. 예, 그걸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배웠구나.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는 원칙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지? 그 원칙을 이번에 세우시면 되는데 쌀 때 사는 거다. 근데 왜 싸지느냐?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야 되느냐? 무서운 일을 분석을 하는 걸 듣지 말고 그냥 이거는 평균에 비해서 너무 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는 게 성공 투자의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분들 많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